네, 안녕하세요.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등 추가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국세청 예규에서 기재부 예규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일단 예전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국세청과 기재부의 질의를 넣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3일 아이닷컴에 칼럼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칼럼을 썼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질의를 넣어서 이제 국세청 예규 답변이 나왔는데 납세자한테 좀 불리한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건 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기재부에 질의를 넣어가지고 우리 납세자한테 유리한 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납세자한테 유리하지만 법 취지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 취지상 그게 이제 맞다라고 해석되어지는데요.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 등 근로자만 감소했을 때 이때 추가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이게 쟁점인데요. 먼저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조특법 29조의 7에 1항에 1, 2가 있어요. 1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즉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인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1,100만 원을 공제해 주죠. 일단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 수도권 내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상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7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1항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2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2항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추가 공제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당해년도 공제를 1차 공제라고 보통 용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공제,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공제 이렇게 해서 총 3년간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2항에 관한 내용은 2년차나 3년차 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항에 따라 이제 그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결과적으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그 이후에 2년간 또다시 어떻게 된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다면 1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해년도 공제를 받았고 그 다음 연도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가 된다면 추가 공제는 아예 없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검정색의 글씨 내용이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된 글씨, 빨간색 글씨로 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했고요. 그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1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1항 1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100만 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해주지 않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때 1항 1호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1,100만 원이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청년이기 전에 근로자라는 게 먼저 해당이 되겠죠. 근로자이지만 청년이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좀 더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게 법 취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으로 공제 금액을 높여줬던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 1,100만 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스택 개념이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청년 우대라는 우대 공제 금액, 즉 4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 7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제 추가 납부하는 계산 산식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 제5항 1호 남목을 보시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산식을 보게 되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요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1,100만 원.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1항 1호의 금액이 1,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다? 400만 원을 추가 납부해라. 물론 한 명에 대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럼 감소한 인원이 2명이면 800, 3명이면 뭐 1,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 자체는 이 1,100과 700만 원의 차액을 계산해서 추가 납부하라고 했다라는 이거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청년 등에 대한 공제금액, 1,100만 원이라는 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거를 뭘로 봐야 된다? 스택 개념으로 청년의 우대 금액 400만 원과 그 다음에 상시 안 지워지네요. 자, 상시 기본 공제 금액 700만 원 요렇게 이미 법령 자체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산식을 통해 가지고 청년 수가 감소하면 400만 원만큼 추가 납부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때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외 두 개를 다 합친 인원수죠. 그럼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거는 기본 상시 근로자로서 공제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에 청년은 5명, 청년 외는 3명,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8명이 되죠. 자, 21년도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명이 증가했어요. 플러스 4가 됐죠. 플러스 4. 자, 근데 청년 외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플러스 3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질의를 넣은 거는 이 22년 당해년도 21년도 1차년도 공제는 분명히 공제 금액이 있겠죠. 근데 22년도에 가보게 되면 청년은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는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플러스 상식으로서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2차년도 추가 공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년도 추가 공제를 할 때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만 감소한 경우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이때 청년 수가 감소한 게 나이 때문이냐 아니면 이게 교체된 경우죠. 청년이 나가고 청년 외에 이제 근로자가 들어온 경우. 그래서 청년 외가 고용된 경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국세청 예규는 이렇게 나왔어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 문헌대로 해석하는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세청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법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질의하게 되면 그냥 법 문헌대로 다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제 기재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 국세청 처음 예규는 그냥 법령대로 1항 1호 전체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한번 봐볼게요. 청년 등 처음에 3,300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에는 감소했으니까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은 당해년도에 없었어요. 그럼 전체
당해년도는 총 3,300만 원을 공제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차년도를 가보게 되면 자, 이제 법령 이제 그 국세청 예규대로 따라간다면 추가 공제는 없겠죠. 추가 납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를 400만 원 하게 되면 전체 공제 금액은 2,900만 원이죠. 자, 이런 식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당초 청년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그러면 그냥 일반 상시 근로자로 공제를 한번 받은 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년의 구분이 없이 이제 가정을 한다 또는 실무적으로 또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초에 청년으로 공제받지 않고 그냥 청년 외 근로자로 공제를 받은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당해년도 3명, 당연히 4명 증가했으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령에 총 증가, 상시 근로자 전체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3명만 계산을 하게 되면 당해 최초 년도는 2,100만 원을 공제를 받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추가 공제를 볼게요. 자, 당연히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청년 외의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공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2,10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년도에. 그렇게 되면 전체 공제 금액은 얼마죠? 4,200만 원이죠. 자, 그럼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초 청년을 청년으로 공제받지 않고 청년 외로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 이 법령대로 지금 이 국세청 예규 요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법의 취지가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누가 청년 고용을 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청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시 그냥 청년 외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재부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질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기존 국세청 예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이 감소한 경우 이럴 때 상시 근로자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공제 추가 공제는 배제된다라는 기존 국세청 예규를 변경한 예규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에도 1차년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의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공제액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기본 상시 근로자 공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만큼은 다시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 예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똑같은 사례를 통해서 기재부 예규대로 하게 된다면 자, 당해년도 3,300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3,300만 원 공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소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 금액은 없고요. 이제 2차년도 추가 공제 37에 21, 2,100만 원을 공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한 명은 감소했는데 추가 납부 400만 원이 나오죠. 400만 원이. 이랬을 때 전체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납세자한테 좀 더 유리한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좋아할 일이긴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이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러한 결론을 넣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스택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청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이면서 청년이라는 우대를 해주는 스택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게 법 취지상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칼럼을 읽어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넣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법적인 이제 개정이 돼야지만 개정된 내용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별도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명확하게 나왔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다 내용이 나갔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그러면 이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법 해석상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국세청 예규, 이전의 국세청 예규는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이제 기재부 예규는 올해 3월 법인세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기속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렇게 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경정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뭐 질의를 올려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 청년 등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